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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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이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잠깐만요. 32페이지 시작할 차례죠. 32페이지.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 덩어리.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라면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라고 부른다. 앞에서 우리 몸은 30조 개의 새로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세포가 모여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오장육부도 만든다. 반대로 생각하면 세포 없이는 우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위가 아프다는 것은 위를 구성하는 세포가 병든 것이며 이 세포가 병들어 제 기능을 못하면 소화불량, 속쓰림, 종양과 같은 혹등이 나타난다. 반대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면 조직이나 오장육부도 건강해진다. 다음 승혜리 더 읽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왔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생장과 재생 현상. 물론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적혈구나 신경세포는 다 크면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그대로 사멸하고 만다. 적혈구는 수명이 다하면 간에서 파괴되고 신경세포는 한 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하반신이 불구가 된 사람들은 재생되지 않는 신경세포를 다쳤기에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각각의 세포들은 수명이 다르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다시 재생된다. 약 90% 이상이 매년 재생되고 크게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된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마다 분열 횟수의 관계가 있으며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할 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1961년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오나드 헤우플릭이 발견했다. 세포의 재생 주기는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포의 재생 주기 백혈구 수분에서 14일, 적혈구 3, 4개월, 피부 4주, 난자 10시간에서 24시간, 정자 2, 3일, 근육 및 뼈 7, 8개월, 장기 4개월,
신경세포 7년, 뇌세포 60년. 세포의 재생 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혹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3, 4개월 이상 건강을 잘 관리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면 된다는 점이다. 피, 즉 혈액, 즉 적혈구가 바뀌는 주기가 3, 4개월이다. 건강한 신체로 만들려면 최소한 3, 4개월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내 몸을 변화시키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건강은 단기간의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 관리는 평생 해야 된다. 평생 해야 한다. 세포의 평균 재생 주기로만 봐도 3, 4개월 정도는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최소 구성단위 세포가 결국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세포 재생 주기를 한번 살펴보고 적어도 3, 4개월은 건강 관리를 해야 그동안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 노조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장영 박사 방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1장이 인체의 놀라운 신비라는 부 챕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그, 인체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보면 이제 처음 얘기한 게 그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얘기해서, 우리 몸을 약이 치료하거나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뭐냐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단위다. 그래서 세포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혈액이라는 거. 결국은 이 세포가 자연 치유력을 갖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세포가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과 세포와 혈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 치유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챕터 1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는 앞에가 그 세포 동영상 공유한 것도 보셨을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음, 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가 그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주면 그 연료를 태워주는 기관이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고 에너지화 시키는 게 엔진이고 그 엔진의 힘을 통해서 자동차가 다 돌아가듯이 우리 몸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은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딜까? 어, 승혜 리더,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심장이요. 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모든 세포가 다 엔진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태워주는 게 심장은 네, 펌프질을 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각각의 네, 세포가 다 엔진의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 우리 나라는 거, 내 몸이라는 건 나는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부분은 사실 뭐 그 장영 리더님 강의 중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언급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장영 리더님 강의 내용과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특별히 다른 건 언급할 게 그건 이제 언급할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포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몸, 우리가 모르는 우리 몸.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생물이라는 게 단세포 생물로 시작돼요. 세포 하나가 생물인데, 그게 다세포 생물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세포는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의 세포고, 승혜 리더도 하나의 세포고, 경희 리더님도 하나의 세포예요. 근데 우리가 다 뭉쳐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그게 우리 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각각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야, 이거 혼자 사는 것보다 협동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해갖고, 세포가 협동해서 있는 게 내 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세포 하나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이런 거 단세포 생물을 보면은 세포 하나에 소화기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배설기관도 있고. 근데 그 세포들이 모여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뭐냐면 분업화를 얘기해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세포끼리 야, 나는 요거만 전문적으로 할게. 너는 요거만 전문적으로 해 하면서 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위장세포나 뭐 폐세포나 이런 게 각각 다 다른데 원래는 다 모든 거를 다 하던 세포들인데 모이면서 각자 분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음, 뭐 오늘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폐세포는 재생될 때 폐세포로 재생되고 자기 역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망가진 거를 심장세포를 갖다 이식을 해도 안 돼요. 예. 폐가 망가졌으면 폐를 이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폐 대표적인 게 간이죠. 예, 간은 재생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다른 사람 간세포를 간 조직을 이식하면은 계속 간이 나와요. 자, 근데 또 하나 오늘 나온 내용은 아지만 세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면 줄기세포라는 건 뭔가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건 뭐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는 원래부터 폐는 폐만 만들고 간은 간만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란이 됐을 때 하나의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정란 상태일 때는 그 세포들이 분열할 때 차츰차츰 분열하면서 그 안에서 태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야 너는 폐세포해 너는 간세포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일수록 그리고 고등생물이 아니라 저등한 생물일수록 줄기세포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뭐든 되는 세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나뭇가지를 이 양쪽을 잘라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개나리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 잘라다 그냥 심으면 거기서 또 개나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 토막을 잘라서 땅에 꽂으면 땅으로 내려간 부분에선 뿌리가 나고 위로 올라간 부분에선 잎이 나요.
거꾸로 꽂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줄기세포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나는 뿌리 할래, 나는 잎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줄기세포 연구가 왜 활성화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간은 간만 만들고 폐는 폐만 만들다 보면 이제 폐를 이식하려면 다른 폐 세포가 필요한 건데 줄기세포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요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제 세포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음 그래서 혈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에, 자동차처럼 엔진이 다 태우면 나머진 좀 쉬어도 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한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대사는 다 세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들이 다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혈액이 영양소를 각각의 세포마다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는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고 세포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음번 파트에서는 뭐냐면 혈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려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혈액이 따뜻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예 요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세포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건강의 핵심은 뭐냐? 세포가 건강한 거다.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한 거고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세포가 살아는 있는데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그러면 대사가 활발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포가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가 만약에 변형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랑 똑같은 세포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포가 자기랑 똑같은 세포로 복제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세포마다 재생 주기가 다 다른데 뭐 예를 들면 뭐 뼈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7, 8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뭐 7, 8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 3,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육 및 뼈라고 얘기했는데 최소한 한 3, 4년 후에는 내가 승혜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경희 리더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몇 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는 거. 내가 10년 후에 옛날 친구를 봤는데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내 세포가 나랑 똑같은 세포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그거의 핵심이 뭐냐? DNA인 거예요. DNA가 내 세포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DNA를 복제해서 똑같은 세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DNA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 왜 우리가 유전이다, 선천적이다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하냐? DNA를 갖고 얘기하느라. 그래서 DNA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DNA도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DNA가 변형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유전자 프로젝트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가장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큰 게 암인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유전자를 분석해야겠다 해서 유전자 프로젝트가 나온 거고 근데 유전자 프로젝트를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아까 변형된다는 건 변질되는 거고 정상 상태라면은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전자도 바뀌기도 한다. 특수한 경우에. 자, 또 하나는 더 많은 경우에 유전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유전자의 각각의 정보들마다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라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를 해요. 근데 왜 이게 뭐 하는지 몰라요. 유전자 프로젝트를 해서 다 지도를 했는데 대부분 쉬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에서 했던 유전자 프로젝트가 알고 봤더니 유전자가 변하지 않더라도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 라는 결론에 이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는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게 하는 것 플러스해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원래대로 켜질 건 켜지고 꺼질 건 꺼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온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보니까 유전자만 우리 몸의 그 건강 관리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공생체인 장에 사는 그 이 미생물들, 그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가 사실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한 이 만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하면 한 10만 개 정도가 나올지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봤더니 2만 개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8만 개 정도에 해당하는 걸 뭐가 구성하고 있냐?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들, 미생물군, 그리고 미생물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포 수가 30조개인데 미생물 수가 39조 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8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자연 치유력의 그 유전자가 100%일 거다 생각했는데 20%밖에 안 하고 나머지 장 속의 미생물 내지는 피부에 있는 미생물, 온 몸에 있는 미생물 합이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게놈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넘어오게 되는 의료계의 어떤 그 연구의 주제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 언급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디톡스를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이 6개월을 해요. 그 6개월은 뭐냐? 피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톡스는 뭐다? 기본적으로 뭐 소화기관을 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의 이 어떤 건강을 완전히 바꾸려면 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피가 바뀌는데 여기서 3,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뭐 피도 적혈구, 백혈구 다 다른데 그중에 제일 긴 게 적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바뀌는데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 내가 디톡스를 했다. 그럼 지금부터 재생되는 피는 이제 디톡스한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한 2개월 지나면 피가 이 반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살아서 안 바뀐 피하고 그다음에 재생 주기가 지나고 이 디톡스 효과를 봐서 다시 재생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하고 섞이게 돼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는 옛날 피랑 새 피가 섞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피를 바꾸려면 재생 주기가 4개월이던데 약 1.5배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 중에 3일 단식을 하게 돼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유가 이 혈액의 재생 주기, 특히 적혈구의 재생 주기에 맞춰서 그거에 1.5배를 한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영 리더님 그 강의 내용 중에는 사실 앞에서 세포에 대한 언급을 미리 했고 그 동영상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다른 더 말씀하신 건 없고 오늘은 이제 세포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뭐 질문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신유 리더 질문 떠오른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저도 질문은 없고, 유전자 정보에서, 세포에 관련한 건 20%, 우리 몸에 관련한 건 20%, 나머지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게 80%였다는 거, 어, 네, 그래서 새롭게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확실히 이해했고요. 디톡스, 3일 디톡스를 왜 6개월 동안 유지하나, 그거 이제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3일 디톡스를, 3일 단식을 잘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좀 이어서 6개월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 그래야 내 피가 제대로, 그러니까 맑아지려다가 다시 흐려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재생된 새로운 피로 내 몸을 다시 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네, 오늘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성인병이라 그랬고 요즘은 뭐 습관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대부분 이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에요. 음,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뭐냐면 혈액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음, 예.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보통 고혈압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저혈압이 훨씬 더 위험하다. 예. 저혈압은 저혈압이면 피가 온 몸으로 안 가는 거예요. 고혈압은 혈압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 뭐랄까 혈관에 손상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일 위험한 건 이제 동맥이 터지거나 아무튼 뇌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터졌을 때, 팡 터졌을 때가 문제인 거고요. 혈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모세혈관이나 이런데 스크래치가 가거나 어, 손상이 가거나 하면 왜 우리가 피부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면 피딱지가 생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피떡이라 그래서 우리 피는 피 중에 이제 그 혈소판이라는 게 산소랑 접촉하거나 이렇게 터지거나 했을 때 응고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도 혈관에 스크래치가 가거나 하면은 그 내부에서 피떡이 생겨요. 그러면 이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기도 해요. 또는 이 심장,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하면 심장이 못 움직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이제 그 고혈압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뇨는 피가 끈끈해져서 제대로 안 도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고지혈은 피 안에 이 지방 성분이 많다 보면 지방이 그 상하기가 되게 쉬운 우리가 음식도 지방이 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상해서 이 상한 것 때문에 또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다 해서 그 대표적인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다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혈액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얘기할 혈액 부분에서 뭐 더 말씀드려도 되지만 오늘 약간 시간이 남아서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